어깨는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내지는 어깨가 처진다, 때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등등 이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정감을 줄 때도 어깨란 표현 쓰는데요. 네. 뭐 어깨에 기댄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어깨 동무를 하면서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좀 든든하고 튼튼해야 될 어깨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심한 통증도 뒤따를 수 있고요. 또 행동의 제약도 뒤따르면서 삶의 질도 덩달아 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TV의 메디컬 약손 이 시간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손꼽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어깨 건강 주치의분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의 김동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깨는 우리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동 범위도 넓고 네. 그만큼 또 사용량도 많아져서 하루에 한 4천 번씩은 또 움직인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서글픈 표현이긴 한데 네. 이 관절을 분필에도 좀 비유를 합니다.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나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깨는 무릎이나 발목처럼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네. 특히 고관절과 어깨는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고관절이 뭐 좌식 생활을 하는 동양 문화에서 큰 관절 운동을 지탱하듯이 어깨 자체도 운동 범위가 뭐 일상적으로 활동해서 큰 범위를 나타내는데 되게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뭐 골프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이 얹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주위에 우리 뭐 유현진 선수가 수술했던 관절 와순, 슬랩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긴 하지만 그 태어났는 태생부터가 되게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어깨는. 그래서 뭐 꼭 힘을 받는 조직이 아니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뭐 다른 관절에 염증을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조직입니다. 보통 병원에 계시는 전문의들은 어깨 또한 관절이다 보니 분필에들 많이 말씀하신 대로 비유를 하는데요.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단련을 통해서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훈련을 정말로 많이 시켰습니다. 투수들에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아닌가요? 모든 관절은 이제 자동차, 분필하고 똑같은데 예. 우리가 뭐 제일 대표적으로 훈련 많이 하는 감독님이 김성근 감독님. 특히 이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건 근육이고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서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는 되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시소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의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네. 다 어깨 통증을 경험을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아프면 이게 목이 아픈 건지 어깨가 아픈 건지 조금 알쏭달쏭하거든요. 네.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위가 정확히 아픈 걸까요? 네, 목과 어깨는 거의 비슷한 부위를 통증을 호소하는데 자, 목인 경우에는 대부분 요 뼈를 기준으로 승모근 쪽으로 불편해하고 어깨인 경우에는 요보다 보통 어르신들은 팔이 불편하다고 하고 오시는 이쪽이 불편하십니다. 네. 자, 주로 어깨가 불편한지 목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어깨가 우선이니까 어깨의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래 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게 회전근개 파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힘줄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의 힘줄 중에 제일 흔히 파열되는 거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입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50견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깨 자체의 염증으로 인해 강직이 되는 어깨 팔 운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뭐 체육공원 가면 팔 돌리는 것도 하고 뭐 제끼고 운동 많이 하시는 것. 세 번째로는 석회와 건염. 이 셋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에게 흔하며 심하면 잠을 못 잘 정도고 이제 울면서 와서 팔을 자르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석회화 건염이십니다. 그 이외에도 뭐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은 어깨의 불안정성, 특히 뭐 벤카트라든가 또는 어깨의 관절염, 그리고 뭐 이두박근염, 뭐 암이라든가 골절, 다른 양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앞서서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그리고 참 아프다는 석회화 건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살짝 이거를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통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통증은 당연히 석회화 건염 1등입니다. 그거는 너무 아프셔서 잠도 못 이룰 정도, 그리고 뭐 어깨를 자르든 무슨 수를 해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로 어깨의 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다인데 예. 그 중에도 가장 심한 거는 강직성 척추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시고,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초기에 스몰 테어일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파열 범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팔을 드는 거에 있어서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르신분들이 이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을 돌리는 이 근육에 손상이 왔다라는 의미인가요? 회전근개부터 좀 정확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라는 것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하나하나의 인대를 보기 전에 회전근개의 역할은 팔을 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팔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는 메인 근육은 이제 상완근이라는 우리 만져지는 이 근육인데, 이 근육만으로 팔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할 때도 그 근육을 통해서 팔을 들지만, 이 회전근개가 없다라면 팔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회전근개는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탁 잡아서 들 수 있도록 하는 힘줄입니다. 그거에는 총 4개의 힘줄이 있고, 앞쪽에 한 개인 견갑하근, 뒤쪽으로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총 4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의 가장 큰 게 바로 퇴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 파열, 주로 이제 제가 운동선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파열에서 보면 뭐 테니스랙이나 함스트링 근육 파열은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혈관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스스로 힐링이 되지만, 힘줄, 특히 회전근개, 뭐 십자인대, 아킬레스건은 스스로의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힐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순환의 장애, 그것이 2개의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고, 외부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이제 견봉의 모양이 이상이 있다든가 퇴행성으로 인해서 이제 골격, 혓뼈가 자랐거나, 또 외부적인 사용을 많이 하는 뭐 운동선수나 뭐 배드민턴, 그다음에 수영 같은 그런 외부적인 반복적인 사용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MRI 상에서 이제 흰색 부분이 회전근개 파열을 나타냅니다. 제가 항상 MRI를 설명드릴 때 검은색은 고체, 흰색은 액체, 그리고 흰색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힘줄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흰색 물이 있다는 뜻은 고체가 있어야 될 부분에 액체가 있는 힘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견봉 하의 골격, 한마디로 무릎에 인공관절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자꾸 뭐 뼈가 만져진다라고 하는 게 골격입니다. 보통은 견봉 하에 생기는 골격이고, 이 골격이 자꾸 사포처럼 이제 힘줄을 짧게 해서 회전근개의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절경을 할 때는 골격이 튀어나온 부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아크로미오플라스티, 견봉 성형술을 동반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견봉합뼈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다르지 않나요? 거기에 따라서 충돌하는 형태도 좀 차이가 있을 것도 같고요. 네. 매우 공부를 많이 하신 티가 많이 납니다. 예. 견봉은 총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갈고리 모양이 가장 안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견봉은 그냥 플랫한 1단계의 모양이 당연히 견봉과 이 팔뼈 사이의 공간이 대부분 1cm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네. 7mm 이하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넓어져서 좋은데 이게 선천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분도 있고 그게 타입 2, 타입 3는 구부러져 가지고 갈고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힘줄에 뼈가 걸리기 때문에 인대 파열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오히려 많이 아프고 뒤로 갈수록 통증은 조금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증상이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자,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괜찮다. 나는 이건 시간 지나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괜찮은 분도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되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는 어깨 통증인데 부위상으로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는 팔 부위를 만지는 게 제일 많고 예. 회전근개의 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팔을 드는 거니까 팔을 들거나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 밤에 통증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으면 팔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누워 있거나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가 하면 이 공간이 좁아들겠죠. 그러면 충돌이라든가 그 사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염증이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고 뭐 매우 심한 경우에는 어떤 자세를 해도 당연히 아프고 특히 누울 때는 뭐 호르몬 영양, 멜라토닌의 영향으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증상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누워 잘 때는 팔을 올리고 자면, 이를 머리 위로 올리고 자면은 좀 덜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페인 릴리프 사인이라고 예. 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목이 아프신 분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팔을 자꾸 올리고 싶습니다. 보통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 올리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을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깨를 만져봐야 알겠지만 예, 예. 어깨 관절 범위 내에서의 통증인지 아니면 관절 운동 범위는 괜찮은데 통증이 있는지는 사실 만져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진단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자, 결국은 제일 초반에는 이분의 퇴행성 변화라든가 뭐 동반되었는 견봉의 모양, 뭐 골격, 그리고 석회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고 환자분을 직접 시진, 문진, 촉진, 그다음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예상하는 병을 한번 환자분과 한번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뭐 초음파라든가 결국은 수술을 결정할 때는 MR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위 사진이 MRI 사진이신데 검은색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힘줄이시고 흰색 부분이 파열되었는 회전근개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의 파열은 크게 총 3가지, 크게는 이제 자잘하게 세분화하면 4가지라고도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은 파열되어서 그 자리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 스몰 테어, 그 다음에 파열의 범위 1에서 3cm가 보통 뭐 우리가 중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뒤에 글레노이드 부분까지 더 넘어가면 이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이 잘 되는 아주 예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은 당연히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어깨를 사실 많이 안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용하거나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저도 진료를 볼 때 사실 90도 이상 팔을 들 일은 없습니다. 근데 뭐 배드민턴, 테니스, 그리고 멀리 있는 물건을 갑자기 잡는다든가 우리가 모든 퇴행성 변화는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무리하는 행동이 여러 번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거운 거를 드는 행위도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젊으신 분들은 아픈 거를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네. 어르신 분들은 뭐 내 나이 되면 다 아프다 이렇게 또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참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회전근개라는 거는 4개의 근육 부분이 뼈에 붙으면서 힘줄로 바뀌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 뭐 아마라든가 프로도
근육 파열은 한 번씩 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인대 부위, 회전근개까지 파열이 되면 스스로 재생이 절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릎 반월상 연골, 우리 제일 잘 아는 십자인대. 저도 3번이나 수술했지만 십자인대 파열은 되돌아오지 않고 아킬레스건,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수술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듯이 회전근개 자체도 혈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파열은 점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화되는데 회전근개 자체도 스스로 힐링이 안 되니까 작은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 통증이 심하시다가 통증이 점점 감소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팔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력 약화가 되는 순간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심하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관절병증으로 사진과 같이 인공관절 중에서도 리버스, 역행성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의 MRI 소견과 함께 역행성 인공관절을 시행했던 엑스레이 사진이십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법은 예전에는 오픈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뼈에다가 바로 힘줄을 붙여줬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는 부분을 조금씩 줄이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관절경, 구멍을 통해서 우리 내시경 하듯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절경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사용해 보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극상근이라는 힘줄입니다. 이 극상근의 파열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구멍을 앞뒤에서 뚫어서 뒤쪽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앞쪽에 워킹을 하고 바깥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앵커라는 실을 이런 식으로 뼈에다가 보통 2개 정도 해서 그 실을 이제 힘줄이 통과하게 한 다음에 그걸 내측부에서 타일을 하고 외측부에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이제 X자 모양으로 이제 힘줄을 다시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수처 브릿지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봉합을 한 사진이십니다. 네. 예전에는 싱글 로우, 더블 로우라는 또 다른 테크닉이 있었지만 요즘은 수처 브릿지를 많이 이용하고, 이것은 실제로 제가 관절경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깨 질환은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때문에 이를 나이 탓으로 여기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어깨를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그래 한 5, 6개월 지났는데 그 이후 진통이 너무 심해서 4월 28일 날 수술하게 됐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고 팔도 잘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보열 씨 역시 가볍게 생각했던 어깨 통증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진단 결과는 어깨 충돌 증후군. 이 질환은 중장년층 어깨 통증의 주범으로 어깨뼈와 팔뼈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힘줄과 충돌해 통증이 나타난 것이다. 관절경, 우리 이제 흔히 내시경이라고 얘기하는 구멍만 3개 뚫어서 환자분 관절 내를 먼저 관찰한 다음에 상당히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게 염증이 심하면 신생혈관들이 이 근처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와서 선지처럼 굳어 있어서 그 관절낭 자체를 다 이제 열어줌으로써 팔을 들고 색소폰 연주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부분도 같이 전기 소작기로 코아귤레이션을 하면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도 뼈를 이제 제거를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회전근개 손상의 이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시술한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찾아오는 어깨 통증의 공포. 색소폰 연주가로 활동하던 보열 씨에겐 큰 장애였지만 다행히 수술을 받은 지 6주 만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연주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시죠? 아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시죠. 처음에는 그 다친 후에 악기를 잡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수술 경과가 좋은지 지금은 연주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색소폰처럼
움츠러든 어깨 관절의 활력을 위해선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리가 중요하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팔을 못 쓰면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술 후에 안 그래도 그 팔의 소중함 때문에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회전이 가능한 어깨. 직업 특성상 무거운 짐을 많이 드는 손양환 씨에게 어깨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고질병이 되었다. 인테리어 내장 목수를 하니까 천장 석고 작업하면 항상 이렇게 들고 받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누적돼서 막 그런가 본데, 하기 전에는 이게 막 뜨끔거리고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좀 미련 떨다고 그런 별로 이제 생각해버렸지. 당시 양환 씨의 왼팔은 극심한 통증으로 들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오른쪽 팔은 아직 들리시지? 오른쪽은 그 작동 다 되는데 좀 하고 하면 아파. 오른쪽 쭉. 그나마 오른쪽 아직 괜찮네. 예, 이거는 좀 쓸만한데 좀 하면 의리하게 아프다. 치료 시기를 놓친 양환 씨는 결국 어깨 인공관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자, 팔 쭉. 그다음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쭉. 요때는 보면 이제 팔이 안 들리고 요 견갑골 자체가 이제 들리는 거지. 억지로 해가 요만큼 했으니까 뭐. 이래 되는 거지.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인한 어깨 관절병증이라서 수술 자체는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는 것도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리버스, 우리가 원래 뼈 모양이 있었던 거에 반대 모양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는 메커니즘 자체를 회전근개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상완근, 이 팔의 근육을 통해서 팔을 들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고난이도의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깨 근육에 인공관절을 넣어 본래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는 까다로운 수술. 양환 씨는 수술을 통해 어깨에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수술 금방 하고 이제 3일째인가 살짝 한번 들어보라 하시더라고. 그러고 내심 뭐 한 이 정도 올리니까 아이고 대신 더 이상 들지 마시고 하더라고. 그러고 내가 화장실 가서 살짝 한번 더 들어봤다고, 원장님 모르게. 그래 싹 올라가는 게 이건 뭔가 대성공이다 싶어서. 장애 아닌 장애가 이런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거든.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보였어도 나는 실제 장애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그래 이 마음이 싹 그 눈 녹듯이 탁 없어지니까 가슴이 뭐 푹 내려간 것처럼 이제 살살 이제 팔 근육을 올리는 그런 걸 치중하고 있죠. 그래 뭐 무리하게 아직 막 땡긴다든지 뭐 민다든지 이런 건 조금씩 힘을 덜 주고 근력을 조금씩 올리려고. 강한 자극이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어깨 힘줄, 즉 회전근개 부위가 끊어지면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이럴 땐 약물 치료보단 수술이 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아주 큰 휴지한 오스테오파이트, 이제 골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극상근 앞쪽으로도 염증이 매우 심하셔서 밤에도 통증이 심하여서 이제 주무시기도 매우 힘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경 하에 회전근개 봉합술과 함께 견봉하 감압술, 이제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절개로 환자의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혈과 세균 감염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관절경 수술. 미세한 기구를 사용하는 정밀한 수술인 만큼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일수록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가 뭐 함스트링이나 근육 파열은 스스로 이제 힐링이 되는 이유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 게 있습니다. 근데 회전근개와 같은 것들은 스스로 먹고 사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완전 파열이나 50% 이상의 파열일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저는 이제 거의 100%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수술 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마도 환자의 연령에 따른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참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회전근개 파열 이후의 재활은 생각보다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다. 회전근개는 보기와 같이 보통 6주간의 이제 외전 보조기, 이제 팔을 벌려주는 보조기입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붙이면 이 주행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팔을 벌려줘서 여기에 이제 텐션, 이제 힘이 받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보통 6주 정도 착용하는데 심한 분들은 2달, 8주까지도 사용하고 보통 한 3주 정도 되면 수동적 운동, 본인이 팔을 드는 것이 아니고 CPM이라는 저희 기계를 통해서 팔을 드는 운동을 시작하고 6주째부터 능동적 운동과 함께 운동치료로 근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수술 그리고 재활 과정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50견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변에서도 한 40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깨나 뭐 목은 자주 아픈 건데 이제 나이가 그쯤 되면 50견인가 봐. 먼저 그냥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50견, 대체 그 병명,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50견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은 모든 병을 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신드롬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원인이 크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당뇨라든가 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호르몬 변화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은 외상이나 이런 이유 없이 천천히 팔이 굳어가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회전근개 파열과 다르듯이 아까 회전근개 파열은 수동적인 운동일 때 괜찮습니다. 능동적인 운동일 때 보통 불편하고 내 몸을 남이 만졌을 때는 크게 운동 범위에 제한이 없지만 50견은 내가 남을 만져도 다른 사람의 팔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적 운동의 모든 제한이 있으면서 운동 범위를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철봉 많이 하고 팔 일부러 뭐 늘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병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은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제가 신드롬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신드롬이라는 것 자체가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연관성을 따지면 어깨 염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염증이 있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쉽게 염증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 자체가 뭐 견봉 하의 모양의 이상으로 인해 자꾸 마모가 되든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에 대해서 또 매나 염증이 올 수 있고 또 고지혈증이라 아니면 당뇨, 특히 갑상선, 그다음 심장질환 같은 게 있는 분한테도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은 좀 다양하게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신드롬이라면 40견이 될 수도 있고 60견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50대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빈도수에 있어서 50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의 퇴행성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염증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제가 운동선수 특히 투수를 많이 보는데 투수들한테는 충돌증후군, 그다음 내측 측부인대 파열, 그다음 관절 와순 파열 아주 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서 이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이 더 쪼그라져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연령대가 50대가 제일 아무래도 이제 중년의 남성이기 때문에 이 말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연구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어깨 질환의 5에서 10%가 50견이라면 전체 인구에서 한 2%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서의 발생 빈도를 했는 연구에서는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도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장년의 뭐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더 많은 뭐 특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비타민의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뭐 밤에 통증을 일으키는 우리가 담을 많이 이제 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성분에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대수롭지 않게 또 받아들이는 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더라 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참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누구나 온다 뭐 이렇게 생각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플 네. 때는 병원 안 옵니다. 대부분은 그냥 민간요법 또는 뭐 찜질하고 예. 뭐 나는 옛날부터 건강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팔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90도 이상에서까지도 참습니다. 이제 90도 이상이 되면 뭐 괜찮아지겠지. 근데 보통 90도 이하로 되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와 함께 주무실 때 통증이 있어서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도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운동 범위에 제한만 있다라면 환자분은 그냥 생활하는 분 많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오는 제일 큰 이유는 통증, 두 번째로는 장애, 기능적인 장애든 구조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범위 제한을 통해서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장애를 있죠. 느끼는. 네, 뭐 세수를 한다든가 예. 여성분들은 속옷을 입을 때 특히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때 결국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통증과 어떤 장애, 행동 장애를 말씀하셨고 또 어떤 증상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증상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의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이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대부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깨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통은 1년에서 2년인데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어깨 운동 범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90도 이하일 경우에는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은 누군가는 나는 멀쩡하게 잘 나왔다. 누군가는 나는 2년, 3년이 되어도 어깨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 초기에 어깨의 강직 정도가 이후의 예후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뜻 보기에는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많이 통증을 느끼지만 힘겹게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렇게 다운된단 말이에요. 하향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통증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통증이 내가 익숙해집니다. 이 통증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우리가 객관적인 지수를 내가 아프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바스 스코어라는 것도 이게 본인의 통증 정도를 나타냅니다. 0점에서 10점 똑같이 손바닥을 맞지만 누구는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멀쩡하죠. 그래 이 통증 지수라는 게 되게 이제 주관적인 징후긴 하지만 어떤 분은 똑같은 통증이라도 많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깨 강직도 같이 많이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통증이 좋아지는 정도가 보이고 한다면 이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시기별로 물론 치료법도 다르게 또 적용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과 이제 물리 치료를 쉽게 우리가 뭐 어느 병원을 가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 내라든가 이제 관절 주위에 주사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보통 4에서 6주 동안의 보존적인 치료 기간에도 호전이 없을 시에는 뭐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치료할 때는 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깨 운동 범위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회전이라고 뒷짐지는 자세. 이 운동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아침에 운동 가서 철봉하고 야, 내 팔 좀 꺾어도 막 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억셉트가 되지만 너무 심하게 할 때는 관절 자체를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것도 관절을 찢어버리는 건 하지만 그게 완전히 확 찢어버리지 않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염증을 더 일으켜서 관절을 오히려 더 굳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관절경을 직접 시행하는 사진이신데 우리가 관절 내에는 항상 뭐 아시다시피 오줌색처럼 노란 관절액이 있고 주위에 하얀 관절 조직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관절 조직이 벌겋게 이제 염증이 심해서 이제 혈관이 증식되어서 밑에 이런 사진은 이제 거의 피가 이제 선지처럼 굳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낭을 전체를 이제 시원하게 열어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관절 조직 자체가 위와 같이 열린 상태에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면서 염증을 제거를 하면 사실 가장 의사를 명의를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석회화 건염, 두 번째가 강직성 이제 관절낭염입니다. 사실 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팔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나머지 남은 게 앞서서 계속 가장 통증이 심하다, 네. 심할 경우 이 팔 좀 어떻게 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참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석회화 건염이라는 거, 이 뭐 밤잠도 잘 잘 수가 없고 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악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깨에 돌덩어리가 석회가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생길 수 있으시고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특히 여성분들은 울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증이 심하고 어깨가 잘 안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오십견이다라고 그냥 넘겨버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너무 아파서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병원을 방문해서 보면 뭐 석회화 건염과 더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누구는 이제 칼슘 때문에 이제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스갯소리로도 하지만 건조직에 이제 석회 덩어리가 침착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고 염증 자체가 사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우리 석회화 자체가 사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석회화가 모르고도 지나가는 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이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 그리고 힘줄 자체에 우리가 혈관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돌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으로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은 아니지만 부분 손상으로 인해 이제 타이트한 고무줄처럼 타이트해야 되는데 고무줄도 느렸다가 다시 줄이면 쭈글쭈글해지듯이 회전근개 자체가 이제 마모가 되어서 석회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매우 아픕니다.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이거는 뭐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게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는 모든 치료가 대부분 이제 약물과 이제 물리치료, 주사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주사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반,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반입니다.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하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뼈에까지 염증이 침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 조절이 안 될 시에는 급하게 관절경으로 이제 뼈 조각을 이제 석회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석회 조직이 왜 통증을 일으키냐 하면 우리가 뇌종양이 있으면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가 없애야 되는 공간에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증도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경 하는 것 자체가 감압을 하는 겁니다. 이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안에 석회화가 듬뿍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늘로 구멍만 뚫어도 안에서 알아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안에 압력,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우리 바늘입니다. 우리 손에 찌르는 바늘인데 네. 이제 관절경으로 하면
이게 확대가 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냥 조그마한 바늘로 찔러도 이런 식으로 석회화가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만큼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도 하나의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앞서 그 요로결석하고 잠시 비교를 하셨는데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돌을 그 체외파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깨는 방법도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석회화를 관절경 수술 외에 체외에서 어떤 충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똑같이 체외 충격파라는 ESWT라는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돌을 깨는데 아주 아픕니다. 이것도. 체외 충격파 자체가 아픕니다. 우리가 정상 조직에는 체외 충격파를 해도 그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게 염증이 있고 일부러 염증을 더 조장하게 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돌덩어리가 있는 게 스스로 이제 터지도록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염증 조직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매우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걸 못 견디는 분들 사실 많습니다. 근데 사이즈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체외 충격파를 가하면 깔끔하게 없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체외 충격파를 많이 듣고 오십니다. 그 요로결석도 그렇고 담석증도 그렇고 체내에 돌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뒤에 재발할 확률이 높아서 이게 참 상당히 골치거든요. 네.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간간히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관절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감압하면 제가 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연구라든가 논문에는 뭐 칼슘의 재침착이나 네. 퇴행성 이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석회가 이제 칼슘이 다시 침착이 되면서 이제 다시 재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경우에서는 석회화가 제거되고 나서는 재발되는 경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뜻 듣고 나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가장 아픈 건 석회화 건염, 그리고 행동에 장애가 발생하는 건 오십견, 그리고 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면 이건 회전근개 파열.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좀 모순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일 쉽게 말씀 아주 잘 요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의 강도 그리고 운동 범위 이제 장애 그리고 아팠다 안 아팠다 견딜 수 있는 정도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아주 잘 요약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환자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자, 이제 남자분인데 49세 남자분 아주 이제 건실한 남자분이십니다. 그냥 우측 어깨와 이제 운동 장애, 이제 팔의 운동 장애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왼쪽 편은 술 전에 찍었던 사진이시고 오른쪽 편은 술 후에 이제 찍었던 이제 사진을 볼 수 있으십니다. 사실 예후가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사실 시술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런 환자분들이 49세, 이 40대 후반 연령층의 남성들 가운데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빈도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 전체 인구의 한 2%, 2%. 많은 보고에서는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68세 남자분이시네요. 환자분은 68세 남자분으로 좌측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이 안 들렸습니다. 네. 사실 이분은 오른쪽 어깨도 그렇게 좋으시지 않으셨는데 통증은 있지만 팔이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근데 좌측 어깨는 좀 전에 보셨던 이제 동영상과 같이 거의 처음에는 팔이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왼쪽에 작은 거 2개가 이제 오른쪽이시고 이게 왼쪽 사진인데 오른쪽도 사실은 견봉하에 보면 뼈 조각이 많고 네. 이제 상완골 자체의 밑에 부분이 뼈 조각이 튀어나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왼쪽은 보시면 뼈가 이만큼 자라면서 뭔가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게 보이고 AP 정면에서 찍은 사진에서 보면 이 팔뼈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 뭔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술전 영상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팔이 안 들려서 몸이 올라갑니다. 옆으로도 들려면 팔이 안 들리고 몸이 네. 거의 견갑골 자체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역행성 이제 인공관절 한마디로 우리가 팔뼈 중에 이
동그란 모양이 이 팔에 오고 이쪽에 이 모양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힘줄이 아닌 상완근의 텐션, 그 힘을 통해서 팔이 들리도록 하는 최근에 나왔는 사실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왜냐하면 이 상완근의 장력을 이제 텐션, 힘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번에 인터뷰하러 오면서 사실 예우 좋은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은 수술하고 나면 병원을 안 옵니다. 이분도 예. 병원 하도 안 와서 제가 한번 보고도 싶고 병원 한번 오시라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게 나는 장애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팔이 안 들리는 거는 누구도 날 보고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팔을 들지 않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늘 무겁고 장애인이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동영상 찍는데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네. 사실 웃으면서 찍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되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앉았다가 일었으면 이렇게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펴면 이쪽에 통증이 와요. 예, 무거운 들 때마다 어깨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밤에 잘 때 좀 많이 아프시다고 얘기하시고 또 자고 일어나도 좀 많이 자세가 잘못돼서 그러신지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잘 때 그 팔을 올리고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깨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어요. 잘라고 하면 베개가 안 맞는가 어깨가 아파서 또 돌아눕고 그래요. 매일 이렇게 어깨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시합이라 하나 이런 거 나름대로 뭐 야구공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꾹꾹 눌러준다든지. 어머니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러 다니시고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새벽에 잠을 좀 아파서 설치신 날은 운동기구 가서 팔 돌리는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쪽으로 자다가 아파서 또 일로 다시 이쪽 베개로 머리를 바꿔가 베개로 일로 안 되면 이제 베개를 빼고 수건을 갖다 감아놨다 목에 이어 이제 떼고 반드시 누워도 봐요. 어깨 아플 때는 그래 해요. 침 맞으러 다니고요. 정형외과 다니면서는 주사 맞고 그랬죠. 칼슘을 많이 먹으면 어깨에 돌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X라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부 장기에는 우리가 뭐 슬개에 돌이 생겼다. 네. 진짜 돌이 아닙니다. 뭐 칼슘이나 여러 덩어리들의 복합체가 네. 있어서 슬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지만 네. 칼슘을 많이 먹었다고 석회가 생긴다. 그럼 칼슘을 많이 먹으면 어깨에도 생기면 요로 결석도 칼슘 때문이고 그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시민분들의 궁금한 점, 어깨 질환의 궁금한 점을 제가 사연을 모아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낮에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밤에 잘 때만 되면은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뒤척이다 보면 아픈 부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네. 통증을 느낍니다. 자, 그게 어깨 자체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호르몬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어깨 질환에 있어서 저녁에 통증을 더 심하게 해서 그 다음 삶의 퀄리티를 안 좋게 한다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깨 아프다면서 여기를 잡는 분이 있고 어깨가 아니고 팔 아프다면서 여기 잡는 분이 있는데 예. 대부분은 요별 기준으로 위에는 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승모근이라는 목을 세워주는 근육의 네네. 통증이고 여기는 진짜 어깨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해 준 부분과 유사한 사연이 있는데요. 고3 학생이 자꾸 어깨가 아프다 하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모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가능성이 있죠. 아이들이 보통 컴퓨터 앞에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목을 많이 내밀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은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휴대전화도 많이 보죠. 당연히 핸드폰 오락을 제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또 학생이니까 책상에도 정말 짧게나마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네네. 또 요즘은 자전거를 타면서 허리랑 목이 많이 숙여집니다. 그게 또 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깨 질환의 한
일부분인가요? 먼저 척추를 보통은 의심을 합니다. 아, 답이 온다는 건요? 또 한 번씩 자가 면역성 질환, 뭐 류마티스나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고 통풍이 그쪽으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평소의 자세라든가 식습관 그리고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도 네.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20대 한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좀 남들 눈에 이렇게 조금 어깨가 좁고 굽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이분들이 선택하는 게요. 승모근 보톡스. 이걸 맞으면 펴진다.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승모근을 이제 아주 위축을 시킨다면 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척추 전반적인 근육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 근육을 일부러 위축시키는 거는 목에서 신경을 자르는 거랑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MR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수술이 필요할지 재활이 필요할지 아니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될지는 그때그때 사실 달라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든든하고 튼튼한 어깨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깨는 되게 이제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더불어서 아주 이제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많은 이제 질환이 되었는데 특히나 앞에서 3가지 큰 질환을 보셨다시피 우리가 유착성 50경과 이제 석회화 건염은 내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옵니다. 네. 이거 자체는 뭐 주위의 어르신들 보면 견딜 수 있으면 사실 병원 안 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처음에 아팠다가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의 유무와는 좀 별개로 이게 무조건 악화되는 병입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아까 사례와 봤듯이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특히 남자분들은 근력이 좋기 때문에 확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지면 팔을 들 수 없고 저런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의 유무도 관계는 있겠지만 꼭 수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보존적으로라든지 꼭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파열이 50% 이상이라면 꼭 봉합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들으셨죠? 이렇게 본인이 참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더 악화되기 전에 꼭 병원 찾아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소매 있고 어깨 근육 좀 이렇게 과시하고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어깨 깡패 분들 많으시죠? 네. 예. 하지만 뭐든지 너무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어깨 깡패가 아니라 자칫 낭패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잘 스케줄대로 좀 건강에 맞춰가지고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정형외과의 김동후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올리게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했는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연세가 80 뭐 넘으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 덕분에 그래도 찬창에 팔이나 올린다, 설거지라도 한다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깨 아픈 분들이 없는 모든 환자들이 천사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